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다주택자라면 이건 무조건 아셔야 해요.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실제 사례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될 겁니다. 아니, 임대주택이 여러 채 있는데 내가 사는 집 하나 판다고 해서 양도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건 뭐 편법이 아니라 법으로 완벽하게 보장된 절세 혜택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엄청난 혜택을 바로 눈앞에서 놓치곤 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다들 꿈꾸시는 세금 0원의 꿈, 이 비과세 혜택이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실수 사례를 샅샅이 뜯어보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한 두 개의 핵심 열쇠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인 마감일에 대해 확실히 짚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완벽한 체크리스트까지 딱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나라 세법에는 정말 뭐랄까 꿀 같은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딱 하나, 내가 실제로 사는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게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다주택자에게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진 다른 집들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나라에 정식으로 딱 등록을 해놓으면요, 세법에서는 그 집들을 잠시 없는 집처럼 취급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 집들은 지금 사업용이니까 주택수에서 잠시 빼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덕분에 내가 진짜 살던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딱 인정을 받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절세 전략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꿈같은 혜택을 바로 코앞에서 놓친 정말 안타까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조세심판원의 실제 결정문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대체 어떤 실수를 했길래 그 큰 혜택을 받지 못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시간 순서대로 보면요, 2024년 5월하고 9월에 임대할 주택들을 관할 구청에다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30일에 본인이 살던 집을 팔았죠. 여기까지 딱 보면 문제 없는데? 싶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집을 다 팔고 나서 거의 2달이 지난 2025년 2월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겁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한 거죠. 구청에 버젓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요.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믿고 그래서 이미 냈던 양도소득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라는 걸 신청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 거절한 거죠. 와, 이분은 결국 수천만 원의 세금을 그냥 다 내야만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아니 구청도 나라 기관이잖아요. 거기다 등록을 다 마쳤는데 왜 국세청은 이걸 인정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비과세라는 이 커다란 문을 열려면요,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열쇠가 모두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개가 그냥 똑같은 열쇠 혹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아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왜 이 두 등록이 다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에 구청 등록 그리고 오른쪽에 세무서 등록.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청 등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죠. 근데 세무서 등록은요? 이건 소득세법에 따라 여러분의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자고 하는 국세청의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법적 근거, 목적 그리고 담당 기관까지 싹 다 다른 그냥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는 거죠.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 판결문에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서로 다른 법적 근거, 목적, 등록 기관을 가진 별개의 제도다 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 했으니 세무서도 당연히 된 거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확고한 판단인 겁니다. 자, 이제 열쇠가 두 개 필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더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열쇠 두 개를 언제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데 입니다. 이 타이밍,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범에서는 아주 친절하고 명확하게 그 기준점을 딱 정해줬습니다. 바로 당신이 살던 집을 카낸 날, 즉 양도일입니다. 바로 그날을 기준으로 구청과 세무서 이 두 곳의 등록이 모두 유효한 상태여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루라도 빠르면 안 되고 하루라도 늦으면 그냥 끝입니다. 바로 그 날이어야 해요. 다시 아까 그 안타까운 사례로 돌아가 보죠. 이분이 집을 판 날짜가 2024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이 모든 것을 가르는 운명의 날, 심판의 날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결정적인 질문에 한번 답해 볼까요? 12월 30일 집을 판 바로 그날 이분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까 봤던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세무서 등록은 집을 다 팔고 나서 거의 2달이 지난 2025년 2월에야 이루어졌죠. 단 하루만 늦었어도 안 되는 판에 무려 2달이나 늦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했던 단 하나의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절대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가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 완벽한 체크리스트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무조건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구청에 간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둘째, 바로 이어서 세무서에 간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 셋째, 내 손에 구청 등록증과 세무서 등록증 2개가 다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게 확인된 그 다음에 살던 집을 파는 겁니다. 이 순서 정말 간단하죠? 이것만 지키시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이 비유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집을 파는 날, 즉 양도일은 마라톤의 결승선과 같습니다. 모든 준비, 즉 구청과 세무서 2가지 등록은 반드시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맞춰야 합니다. 일단 결승선을 딱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 아무리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